서울 아파트값이 사상 최고를 찍었다는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참 이상하게도 지방에서는 빈집이 쌓여가고 있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한 나라 안에서 이렇게 정반대의 두 가지 현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가진 이 두 얼굴,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요? 딱 두 동강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외치면서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지방은 주인을 못 찾은 집들, 그러니까 미분양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모순, 이게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알려면요, 예전하고 지금이 뭐가 다른지부터 짚어봐야 해요. 과거에도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건 당연히 있었지만 지금은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미분양이 좀 생겨도 결국엔 다 소화가 됐고 시장 전체가 뭐랄까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와, 이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서울하고 지방이 아예 다른 나라가 된 것처럼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고요. 언론은 계속해서 서울의 최고가 소식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니까 마치 부동산 시장 전체가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럼 대체 뭐가 지금 서울 집값을 이렇게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세 가지 핵심적인 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투기 세력의 움직임,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진 외국인 자본,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는 언론 보도,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이 외국인 투자입니다. 과연 이들의 돈은 어디로 또 어떻게 흘러들어가서 시장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이 외국인 자본이 시장 전체에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핀포인트 폭격처럼 서울의 가장 비싼 아파트들만 콕 집어서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서울의 특정 지역 집값만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소름 돋게도 불과 몇 년 전에 엄청난 거품을 만들었다가 한순간에 꺼져버렸던 바로 그 제주도 부동산 시장의 모습과 판박입니다. 제주도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습니다. 먼저 외국 자본이 싹 들어와서 가격을 순식간에 띄워놓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국내 투자자들이 아, 저거다, 나도 타야겠다 하면서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죠. 하지만 바로 그 정점에서 외국인들은 조용히 이익을 챙겨서 떠나버리고 결국 마지막에 남은 건 가격 폭락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던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시나리오가 지금 서울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서울 집값이 이렇게 뜨거운데 그럼 우리 경제도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사실은 더 큰 문제를 가리고 있는 신기루에 불과한 걸까요? 자,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부동산이라는 나무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 경제라는 이 커다란 숲 전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데이터를 까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보여지는 현실은 솔직히 말해서 경고등이 여기저기서 켜진 상태입니다. 한때는 막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대까지 뚝 떨어졌어요. 이게 그냥 속도가 좀 느려졌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약해졌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예요.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작년 한 해에만요. 문 닫은 가게랑 회사가 100만 개가 넘어요. 100만 개요. 이 숫자 뒤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한숨과 눈물이 숨어 있을까요?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4년 내리 소득도 줄고 소비도 줄었다는 거예요. 지갑이 얇아지니까 다들 돈을 안 쓰고 돈을 안 쓰니까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제대로 갇혀버린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라 살림도 어려워지고 우리가 믿고 있던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곳간이 비어간다는 소리가 들리죠. 게다가 버티다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는 건 이 문제가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한쪽에선 집값이 역대 최고라고 난리인데 다른 쪽에선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에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라. 일단 지켜보자는 거죠. 둘째, 기다려라. 진짜 이 가격에 판다고 싶을 정도로 미분양 아파트 할인율이 높아질 때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의심하라. 여기가 바닥이겠지? 이런 섣부른 생각은 절대 금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지금 시장에 파여 있는 가장 위험한 함정인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바닥이지 하고 뛰어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지하 1층이었던 거죠. 그 밑에 지하 2층, 3층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투자에 오래된 격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승부를 걸지 마라. 서울과 지방, 이렇게 완전히 두동강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이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균열은 앞으로 우리 삶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 답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